세계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철현이와 성균이 22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형님, 저 형님 최근에 또 열심히 사신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 했잖아요. 영상 또 열심히 올리셨잖아요. 맞아. 어때요?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반응이 왔어요? 경상도 컨텐츠를 올리니까 또 바로 반응이 왔어. 그러니까 그 전에 몇 개 다른 시도를 했거든. 네. 그 바로 조회수 몇천 따리로 쳐박다가 네. 경상도 사투리를 한 2개 더 올렸거든. 그러니까 뒤에 영상이 갑자기 터져 지금 200 몇십만이 됐어. 저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형님 조회수 가장 최근에 많이 터진 영상 베스트 댓글 중에 형님 이마 주름에 기인이라고 써 있다고. 아니 그것 때문에 나도 그게 너무 웃겼어. 아니 여러분들 이것도 카메라 좋으니까 혹시 확대하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 그 이후로 형님을 볼 때마다 머릿속에 기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나고 있어. 일주일 사이에. 근데 사람들이 참 참신해. 그니까요. 인터넷에 재밌는 거 너무 많아. 맞아. 어떤 댓글에는 내 코가 고양이 발 같대. 고양이 발 꾹꾹이 할 때 뻗친 거 있잖아. 고양이 발 같다는 댓글도 있고. 뭔가 형님 코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엉덩이 트월킹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랑도 약간 개웃기다. 유사하기도 해요. 최근에 저기 메타에서 어떤 컨텐츠를 촬영을 했는데 한 2-3주 됐어요. 근데 제유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내 코가 트월킹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외모가 참 중요해요. 제가 또 오늘 철현이와 성균이 역사적인 22화를 매회 역사적인. 그렇죠. 조선 왕조실록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네. 그렇죠. 아주 작은 발걸음도 인류에게는 위대한 역사인 거죠. 누가 한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냥 여러 개를 말이야? 머릿속에서 조합해서 제가 오다가 외모가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어떤 굉장히 제가 6호선 지하철을 타고 항상 팟캐스트를 찍으러 합정역에서 내리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타서 탔는데 굉장히 어떤 아름다우신 만삭의 임산부께서 옷도 딱 정갈하게 이렇게 차려입으신 인부복으로 서 계신 거예요. 임산부석에는 어떤 뚱뚱한 여성분이 마스카라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화장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순간적으로 보고 든 생각이 악당이다. 이게 왜냐면 막 이렇게 주변 전혀 안 보고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하시던 거예요. 임산부석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만 제가 가면서 와 진짜 악당이다. 어떻게 저렇게 만삭의 임산부를 앞에 두고 이럴 수 있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한 머리가 한 정거장 정도 가고 든 생각이 저분도 임산부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뚱뚱하셔서 이제 살이 뚱뚱하다는 말도 요즘 뭐 비하 표현일까요? 아니죠. 뚱뚱 그냥 뭐라 그래요? 헤비급이시다 보니까 조금 중력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시다 보니까 중력 가속도 효율이 좀 좋으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알아챘는데 그분도 임산부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외모 때문에 한낱 외모 때문에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만삭의 임산부 저분의 남편분은 분명 어딘가 변방의 기사 같은 사람이랑 해가지고 저들의 아이는 어떤 세계를 구할 용사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진짜 이 안에 악독한 악마가 들었을 수도 있고 저 마스카라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정말 선한 어떤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을 흑인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계셨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걸 외모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3초 때요. 이 뭐라 그래?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하죠. 3초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말의 유래는 그거였을 거예요. 황소 그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투우사가 그 황소를 대면하는 그 그 찔러 넣는 그 순간이라고 했나? 그 칼을 소에게 그 뭐냐면은 첫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3초 안에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3초 안에는 확실히 그 앉아 계신 분이 악마였고 서 계신 분이 정말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었던. 근데 맞아. 저는 3초 안엔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짧게 생각을 해버려. 한 3분은 지나서야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너가 본 대로였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사실 그 앉아 있으신 분은 임산부인 그 근거는 없었잖아. 없었어요. 임산부 배지도 없었고. 배지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되게 첫인상이 맞을 때가 많아요. 맞아. 나는 너를 딱 보자마자 네. 저 새끼 변태다. 변태 맞았어. 아니에요. 변태. 너가 처음에 오픈마이크 무대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변태인데 했는데 이제 확실히 변태가 맞아. 아니에요. 이거가 첫인상이 틀린 그거예요. 저는 변태 페르소나를 이제 무대 위에서 하는 거지. 그 변태적 그 영역을 다루고 싶은 거지 변태가 아닙니다. 야동은 보잖아. 야동 보죠. 야동 오늘 봤어 안 봤어? 오늘 안 봤어요. 어제는 봤어요. 그래 그러면 변태는 아니고 야동 시청자. 야동 시청. 그러면은 대한민국 거의 야동 헤비 유저. 헤비 유저. 이거 조금 평균치를 몰라서 한번 일단 고민해 볼게요. 형님은 어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비밀이야.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 형수님이 입원해 계시거든요. 맞아. 근데 형수님이 입원하셨다고 집에서 혼자 잤다고 야동을 봤다?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나쁜 새끼죠. 이거는. 내 해리가 이거 한 회차도 빠짐없이 듣거든. 안 봤습니다. 예. 입원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양심의 가책이 또 느껴지.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해리 누님 낫게 해달라고. 맞아요. 가서 병수발 들고 예, 그렇게 했죠. 눈물로 기도하고. 맞아요. 아무튼 해리가 이제 갑자기 엊그제 그 배가 아파가지고 밤에 그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응급실이 또 3군데 나갔거든. 왜냐면은 처음에 응급실 가기 전에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그냥 이제 약 처방을 해줬어. 근데 그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낫는 거야. 그래서 9시 넘어가지고 응급실을 한번 갔는데 전혀 응급하게 응대를 안 해주셨어. 하나도 안 응급하고 그냥 이바보야 진짜 아니야 이 노래 불렀어요. 맞아. 그 응급실 노래를 부르면서 의사 쌤이 이바보야 진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 쌤이 그걸 부르시길래 여기가 응급실이 맞구나 하면서 들어갔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느긋하게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많이 아프세요? 워딩을 그렇게 했어요? 정확하진 않아. 왜냐면 나는 밖에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중상모략을 하지?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제 뭐 검사 같은 걸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응급실에서는 그냥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만 처방을 원래 하는 거래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또 링겔로 이제 수액으로 이제 그 진통제를 또 놔주시고 그럼 맞을 때는 좀 괜찮나 했는데 또 집에 왔는데 또 아픈 거야. 그래서 또 새벽에 갔지. 근데 거기 의사 쌤이야말로 진짜 자다 일어났어. 하품하면서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뭐 CT나 뭐 이런 거를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그냥 곧 파업하려고 파업을 이미 한 상태인 거야. 정신적으로는 파업을 했어. 그래서 농담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진을 찍어봐야 자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아침이 돼봐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하품을 하시더라고. 근데 뭐 이해는 가. 뭐 밤에 너무 고된 일이긴 하잖아. 근데 그 응급실에 온 환자들은
굉장히 위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온 거잖아. 네. 그러니까 웬만했으면 집에 있었겠지. 네. 똥 싸고 누워 있었겠지. 네. 그러면 되는 거라고 봤으면. 근데 응급해서 왔는데 너무 하나도 안 응급하고 간호사분들끼리 아주 재밌게 자기들끼리 이제 퇴사하는 얘기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나 퇴사할 거야. 그 언제 할 건데요? 근데 신뢰가 안 가잖아. 그럼 퇴사할 거니까 저 환자 대충 하고 가야지 이런 느낌이 나버리잖아. 근데 그 응급실에서는 조용히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너무 유쾌한 거야. 그 유쾌함으로 치료해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걸 여기에서 정신을 좀 음유시인 바드가 음악을 연주해서 치유하듯이 여기에서 유쾌함으로 맞아. 형님도 웃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것까지 내가 그 왼쪽 성향인 분들 위주로 이제 형님이 좀 치유를 하잖아요. 그 3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그 첫인상 3초 동안은 네. 내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어. 그 사람들이 웃음으로 치료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그나마 두 번째 병원, 첫 번째 병원 간호사분들이 그랬고 두 번째 병원 의사 쌤은 하품을 하셨지만 간호사님은 꽤 신경을 써주셨어. 그래서 우리 병원은 힘들지만 다른 병원에 가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을 또 추천해줬어. 거의 전셋집 폭탄 돌리기 지금 돌려받기를. 아우 진상이야. 야 저기 이마에 긴 적힌 새끼 저기 내보내. 그래서 내가 긴 빔을 쏠라고 하다가 내가 긴 빔 쏘면 그 사람 뚫리거든. 내 빔이 그 사람 심장을 관통하면은 즉사가 가능하단 말이야. 긴 빔을 쏠려고 하고 있다가 그나마 이제 간호사님의 그 신경 써줌을 느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응급실을 갔지. 근데 거기는 좀 인원도 많고 좀 뭔가 체계적이었어. 이미 영상의학과에 담당하는 의사 쌤이 계셨어. 그 오전 뭐 한 6시밖에 안 됐는데도 그래서 막 거기 그 응급실 의사 쌤도 엄청 신경 써주시고 하나하나 체크해주시고 피 뽑고 막 모든 검사를 다 해줬어.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한 거죠. 입원한 지가 지금 2박 3일째고. 그래서 아무튼 뭐 크게 뭐 이상은 없고 좀 쉬고 금식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통증의 원인은 뭐였고 검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 이제 장염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장이 부었대요, 엄청 특정 부위가. 그래서 그 통증이 거기서 계속 오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장이 꼬이는 그런 왜 묻지? 죄송해요, 안 할게. 아무튼 장이 꼬이는 그런 통증을 계속 느껴가지고 처음에는 뭐 식중독인가, 뭐 비브리오 폐혈증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그 전날에 그 재규 쇼 끝나고 우리가 같이 회를 먹었잖아. 재규 단독 쇼가 끝나고 회를 먹으면서 재규가 또 회를 사줬어요. 이재규라는 코미디언. 그래서 그 회를 먹으면서 회식을 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병이 걸렸나 보다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배가 아팠다. 근데 왜 웃었는데? 아니야. 왜? 성현수님 아픈 게 웃겨?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농담하려고 했지. 아니 생각만 하고 안 뱉었잖아. 알겠어. 아니 별로 왜냐면은 기발했으면은 저는 기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금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해요 농담을. 근데 그 농담이 재밌긴 한데 좀 기발하진 않았어. 그래? 재밌으면 들려줘. 뭐였냐면은 장이 좀 많이 부었다고 하시길래 부어치기 힘드셨어요 이거. 별로 근데 재밌는데 확실히 기발하진 않죠. 그래서 이건 아재 개그. 아재 개그류. 아니야, 재밌었어. 근데 신선했어. 네 입에서 나오니까 좀 신선해. 근데 부어 치킨이 전라도에도 있어? 저요? 기억은 안 나요. 부영 통닭은 있는데. 그래? 부어 치킨 그러니까 무슨 치킨들이 뭐 경상도에만 있고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었거든. 너네 무반나 촌닭은 없었지? 이게 무반나가 애초에 경상도 사투리니까 아마 경상도 출신의 그 음식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맛있었거든. 부산 사람 정도는 알 거야. 부산 창원 사람 알 텐데 무반나 치킨이 말하자면 약간 지코바 같은 느낌으로 쪼린 닭인데 거기 이제 라면 사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독특한 되게 맛있었어. 근데 그게 아마 서울에서 이제 꼬꼬아찌가 약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었고 제가 한 고등학생, 대학생 때 엄청 먹었는데 그리고 나 그 남부 지방에만 있는 거 때밀이 기계 있었어? 때밀이 기계요? 목욕탕 가면은
때밀이 기계가 있었거든. 아 저는 있어도 조금 때밀이 쪽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목욕탕 가본 적 있어? 목욕탕은 자주 가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목욕탕 가본 적 있어?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때밀이 기계 같은 건 못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도 본 기억은 없어요. 남쪽 지방은 맞는데. 그거는 그러면 또 경상도일 수도 있어. 경상도에서는 이제 때밀이 기계가 있거든. 그거는 이제 등 밀라고 네. 이게 뭘 키면은 이렇게 또 원판이 돌아가면서 등을 밀 수 있게 돼 있어. 네. 근데 아저씨들 등만 안 밀어. 등 말고 여기저기 겨드랑이도 밀고 거기 또 중요한 데도 밀고.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사타구니도 미시고. 네. 그래서 그거 본 이후로는 잘 안 썼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은 등은 가려우면 누구한테 긁어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타구니 가렵다 하고 사타구니 자기가 긁기도 좀 공공장소에서는 좀 민망하니까 그런 데서 욕구를 확실히 해소를 해놔야죠. 약간 유사성 행위를 하신 거네. 그렇죠. 등밀이 기계에다 대고. 아무튼 그게 서울로는 못 올라오고 그 파산을 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제 아마 없을 거야. 그러니까 별로 좀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굉장히 빡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등을 굉장히 시원하게 밀 수 있어. 시원하긴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혼자 가서 등을 시원하게 밀진 못하잖아. 어떻게 닿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안마의자 같은 거는 또 어디에 놓고 범용성 있게 활용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그 때밀이 같은 경우에 옷도 다 벗어야 되고. 맞아. 그리고 이게 그 때를 데드 스킨이라고 그 서구권에서 영어권에서 그 표현하는데 죽은 살 뭐 해가지고 이거를 미는 문화가 있는 나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예. 그래서 나도 한 서울 올라올 때쯤부터는 거의 안 밀어본 것 같아. 대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거의 때를 민 적은 잘 없어.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보고 밀어달라고 지금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뭐 어디 사타구니 한번 밀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성균이가 하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뭐 말하자면 성균이가 어떤 컨텐츠를 제안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음흉한 컨텐츠여서 제가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음흉한 컨텐츠가 아니라 뭐 아무튼 근데 뭐 아무튼 그렇고 예. 그거 실제로 자기가 할 거라서 여기서 공개하지 말래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건데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오늘의 일화를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리노님, 해리노님은 이제 그 장염 쪽인 건데 건강은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이제 배가 아픈 건 덜 하대. 아니면 이제 형님 새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아내 구해야 돼요? 어떻게? 아내를 구할 것까지는 아니고. 해리님 나왔어요? 그러면 다행이야. 이제 새로 안 구해도 되겠다. 아내가 아프다고 다른 아내를 구하진 않아. 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예. 너도 이제 여자친구가 만약에 아프다 이렇게 했을 때 딴 여자를 구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는데. 보통 경우에는 안 그래.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의자 같은 거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그 의자를 바꾸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아니면 이제 고친다거나. 근데 새 의자를 바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게 그 사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다. 그래도 해리노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저랑 또 팟캐스트까지 찍으러 오시고 형님 저 좋아하죠. 형님 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딱 형님 게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게이 같이 입고 와가지고 너 이거 계속하면 이제 무슨 컨텐츠인지 말한다. 게이 컨텐츠예요. 제가 게이 컨텐츠 하나 기획해. 근데 더 이상은 말하지 말아요. 알겠어. 네, 게이 컨텐츠를 기획을 했어요. 그게 다예요. 게이 컨텐츠를 저한테 제안을 하길래 제가 화들짝 놀라서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성균이가 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제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굉장히 저를 피해 다니고 없었던 말을 이렇게 제가 마치 그 고백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한테 엄청 영화 보자고 하고 단둘이 그래가지고 제가 걔 그거 게이 하려고 하는 거다 조심해라 이렇게.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형님은 형님의 세상 속에서만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어. 나는 그렇게 느꼈어.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저 아무튼 아무튼 대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해리누님 또 형수님 빠르게
쾌유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야 쾌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시간 확인하면서 하면 어떡하냐. 진정성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평캔 같은 거죠. 효율 좋게. 아 평타를 캔슬해 버렸구나. 네, 무빙이랑 평타 스킬 쿨 돌리는 걸 같이 해버리면은 조금 더 리듬감 있게 딜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리듬감 있게 안부를 물어봤고요. 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아, 뭐 조금 최근에 그 어떤 누가 릴스를 보내줘가지고 조금 봤어요. 근데 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뭔데? 이게 한국에서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도 조금 얘기가 퍼지는 것 같던데 이게 근데 막 엄청 획기적인 그런 건 아니고 남녀 관계에 대한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시스템이 이런 거지. 남녀 관계, 이성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의 여성들은 대부분의 남성들을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거의 한 80%에 육박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이제 한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박철현으로 이렇게. 아니야. 난 아니야. 뭐 아무튼 결혼했다 이거죠. 예. 뭐 무튼 뭐 그게 다야? 아니요. 그게 다는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여성들은 상위 20%의 남성들이랑만 교제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 상위 20% 남자들이 교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위 20%에 속한 남자들은 여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 거의 비율로 치면 5대 1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제 좀 막 여자도 이것저것 많이 막 경험하고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거는 남자들은 진짜 못 됐어. 나한테 너무 나쁘게 대. 다른 80%는 쳐다도 안 보고 그 상위 20%의 남성들을 만나고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뭐가 웃기냐면은 남은 80%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개새끼들이 돼버렸어요. 너가 그 여자친구 갈아치우듯이 그 상위 20%는 그렇게 한다는 거구나. 형님 뭐 제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저는 근데, 80% 쪽이죠. 나 근데 이거를 들은 게 그 소년의 시간이라고 넷플릭스에 최근에 나온 영국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에 똑같이 나왔던 개념이야. 그래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남자애가 여자애 학교 이제 동급생을 살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제 걔와 걔 가족들의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하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를 좀 나타낸 그런 드라마인데 그 알고 보니까 깊숙이 들여다 보니까 그 개념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애들이 걔한테 이제 너는 인셀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맞아. 그게 페이스북에서 뭐 직접적인 단어로 언급을 안 했어도 걔네들 사이에서 어떤 무슨 색깔 하트는 무슨 개념이고 이런 은어 같은 게 있대. 걔네 세상에서.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이 수사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뭐 남자 20%만 이제 선택받는다는 뭐 그런 개념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이나 뭐 그런 레드필 뭐 그런 논쟁으로 이어지거든 드라마가.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 스토리가 또 더 밝혀지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 개념을 거기서 난 봤어. 예, 이게 저도 오늘 날짜로 며칠일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6월 12일인데 6월 11일자로 그 펀치라인스 번역 계정에 남자가 슬플 수 없는 이유 해가지고 빌버라는 코미디언의 그 영상 또 하나 올렸는데 번역 영상 이거요. 빌버 영상 남자는 슬플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냥 슬퍼 해봤자 요약하자면은 그냥 내가 내일 해야지 아니면은 뭐 누가 하겠냐. 내가 슬퍼 해봤자 슬퍼하고 막 이런저런 행동하고 여기저기 공감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게이 같다 그런다. 그럼
뭐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푸는데 이제 그거죠. 이 남자의 인생도 상당히 고독하고 힘든 그런 게 있는 거죠.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뭐 제가 뭐 남자 여자 갈라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건 아니고 완전 아니 저는 근데 조금 재밌다고도 생각을 해서 아니 그 개념이 제가 가져온 거는 너무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80%의 꼴이 좀 웃겼어. 그냥 저도 진짜로 이게 연애 경험이 한 번인 사람이어서 이제 그 뭐를 80% 쪽이라면은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20% 쪽은 아니죠 제가. 근데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예를 들면은 극성 여성 단체들이나 그 뭐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싸우잖아요. 80% 남자들은 이제 왜냐면은 여자를 안 만나고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뭐 저는 안 그랬는데 아무튼 왜 근데 나머지 20%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여자 잘 만나고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80% 남자들은 개족 같은 짓거리들은 20% 남자들이 하고 있는데 80%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존나 그 여자들이 남자 욕하니까 그거에 반응해가지고 맞아. 그리고 여자들이 그거를 한 것도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 그 20% 쪽이나 아니면 20%가 되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버려가지고 범죄까지 간 어떤 남자들. 그러니까 밑에서 20%. 뭐 범죄율이 20%까지 높진 않겠지만 밑에 한 2%라고 치죠. 1%. 이 사람들 때문에 2% 사람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인포스 그 남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좀 그 축에 공감을 하는 남성으로서 그냥 좀 꼴이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진짜로 형님 장난삼아서 나 커뮤니티 한다 이거 계속 하지만 진짜 안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경험도 있고요. 커뮤니티 관련 어떤 소통을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하려고 했는데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그러면 너가 쓰는 그 용어들이나 전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선험적 경험을 통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제가 말을 하고 지식으로 갖고 있으려고 한 거지 진정성 있게 그 커뮤니티에 진짜 속한 일원은 아니어버릇한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여사 커뮤니티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재밌었어요. 자극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 좋다. 2부에서 좀 더 얘기해보자. 그래요. 오케이. 네. 1부는 여기까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예, 22.5화. 예. 그래서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또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얘기를 못했는데 빌버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성역할적인 그런 얘기를 해요. 남성이 많은 부담을 좀 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뭐 그거죠. 저는 뭐 사회 운동가도 아니 제가 성재기도 아니고 아니 성재기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그 컨텐츠 성균재기 해가지고 형님 왜 이렇게 그러세요? 저를 커뮤니티 길로 몰아내지 마세요. 계속 얘기해봐. 그 성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쪽도 있었거든요. 성재기님은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 피력을 하셨대요. 네, 저도 오늘 이거 위해서 좀 자료 조사를 했는데 남위키 출처라서 뭐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남자니까 해서 부담을 주는 그것 때문에 사회가 성장한 것도 기술적 성장이죠. 양적 성장에 가깝죠. 남자는 항상 좀 초점이 그런 거니까. 예, 그 성취가 좀 양적이고 그런 거를 이뤄내는 그 경제적이고.
그거 덕분에 사회가 꽤 발전했다라고도 믿는 사람이라. 아, 나도 그거는 있어. 예. 그게 뭐냐면은 내 관점은 뭐냐면 아빠들이 옛날 아빠들이 그래도 뭐 집에 들어가서는 애들 패고 마누라 패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는 막 남자가 돈을 벌어다가 집에 줘야지 뭐 네. 이런 가오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 진짜 벽돌 나르고 예. 뭐 탄광 캐고 하면서도 뭐 남자가 뭐 돼가지고 이게 네. 있어가지고 그 저력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요즘에는 MZ처럼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힘든 건 안 하잖아 사람들이. 웬만하면 진짜로요. 그런 사명감은 없잖아. 사람들이 엄청 소프트해요. 그치.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함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조차 싫어하고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뭐 실제 본인의 어떤 약점을 건드려지면은 옛날 사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발작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발작이란 표현은 조금 너무 제가 가긴 했는데 왜냐면은 저는 그런 쪽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반감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좀 그리고 그 시절도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요즘 세대라는 막 학창 시절 끝나고 20대 돼가지고 20대 극초반에 좀 그때 제가 여렸거든요. 해가지고 감정이 건드려지길 원치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미디를 엄청 좋아하는데 빌버 같은 그 코미디 패트리스 오닐처럼 사람의 심리를 발가벗기듯이 해놓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을 막 건드리고 깔려고 하는 그런 코미디를 안 좋아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거죠. 사회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방향성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맞아. 이거겠는데 좀 남자들은 주로 그런 성취지향적인 그런 게 좀 있었죠. 뭐 이 가정에서도 막 그 빌버가 이런 묘사를 하는데 누가 이거 여기에 둔 거야? 그러면 내가 또 누가 여기 걸려 넘어지면 또 죽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막 이런 묘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막 남자들이 했었죠. 그거가 이 사회 시스템을 가져가게 한 것도 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또 엄청 사회가 조금 게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게이의 세상이구나. 네, 전 조금 남자들도 한국이 특히 여성화가 굉장히 많이 된 나라라고 느껴서 뭐 얼굴에 계속 막 뭐 바르고 막 눈썹 정리하고 막 다운펌 하고 저는 좀 뭐 이거 너무 비하처럼 제가 하네요. 아니 해봐 계속. 그래서 그게 게이 같다는 거잖아. 뭐든지 솔직히 말하면은 좀 게이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다운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눈썹 정리는 한 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저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일지아 투어 같은 데서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러니까 큰 공연이고 하는데 외모 관리를 제가 전혀 안 하니까 눈썹 칼로 이렇게 정리도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뭐 저는 뭐 선크림도 안 바릅니다. 예, 그냥 가끔 발라요. 내가 분명히 너 축구할 때 그때 선크림 짜줬는데. 햇빛이 너무 센 그런 날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아시잖아요. 잘한다. 예. 너는 내가 봤을 때 게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적어도 애견남이야. 아니에요. 근데 너는 테토남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 아니에요. 뭐 박력이 있는 척하면서 바로 마라톤 뛰다가 집 가고. 아니에요. 저는 집에 지금도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제 집 들어오면은 완전 테스토스테론 넘쳐. 진짜 와. 아무튼 테스토스테론이랑 더러운 거랑은 관계가 없어. 너네 집 쓰레기장이잖아. 그리고 보통 이런 편견도 있더라고요. 여자들 깨끗할 줄 알지 하는데 사실 여자들이 더 더러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러네.
너네 집에 들어가서 우리 누나 방인 줄 알았어. 안 들어왔잖아요 아직. 넌 저번 집 갔잖아. 예, 저번 집.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은 그냥 이 딜레마에 관한 거였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가 막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만들어내서 힘으로 여자를 쟁취해야 돼, 뭐 능력이 있어야 돼, 뭐 이게 무조건 맞다도 아니고 여자는 그러고 무조건 나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고 약자들을 돌봐줘야 되고 뭐 이런 쪽에 그 극단적인 음양론을 제가 제기하는 건 아닌데 또 제기란 말을 해요. 근데 그냥 그 80% 20% 딜레마는 조금 재밌었어요. 예.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예.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형님은 근데 누가 봐도 80%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분과 이렇게 결혼을 하셨나요? 난 80%가 아니야. 그러니까 80% 이게 20%도 아니야. 뭐예요? 그럼 80% 안에 있는 0.0001%의 그 운이 좋았던 사람이. 근데 그 80%에 공감했던 게 뭐냐면 그 페미니즘이 한국에 처음 이제 그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2017, 18년도쯤에 그때 한창 남녀 젠더 이슈가 아주 첨예한 갈등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뭐가 화가 났었냐면 그 한남이라는 표현이 그 결국에 한국 남자를 말하는. 그니까요. 근데 그 스테레오타입에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한국 남자라고 하면 난 또 해당이 되잖아. 그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발작을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80%가 맞지. 왜 나는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난 그 80%였던 거야. 저는 한남이란 말 진짜 안 좋아해요. 저도. 왜냐면은 일단 단어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긁혀요. 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 엮어가지고 해버리잖아요. 그 한국 남자 하면 차은우도 한남이고, 그렇지. 이제 장동건도 한남이고, 다 한남인데.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겠지만 긁히는 놈들만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병신처럼. 아니 왜냐면은 그 일베 같은 데서 원래는 그 여성들을 그 비하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치녀, 된장녀 이런 표현을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 진짜 특정 뭔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치게 그 무력이 많고 뭐 이런 여성을 빗대서 김치녀라고 만약에 걔네가 만들었어. 근데 되돌아오는 게 한국 남자면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김치녀 어떤 특정 여성을 공격하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 근데 이 반대쪽에서는 한국 남자 전체를 까버렸어.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여자들의 특성인 것 같아. 여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연애 관계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조금 그래요. 남자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자 성역할 그 조금 부여해도 될 것 같은 게 저도 많이 겪었지만 그 상황에 놓이면 그냥 하면서 발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자는 조금 어르고 달래줘야 되는 게 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그래요. 그 해외 코미디언 루이 CK가 농담으로 했듯이 Boys fuck things up. 남자들은 일들을 망친다. Girls are fucked up. 이 농담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미 망가져 있다. 이미 망쳐져 있다. 그러니까 뭐 여자들을 제가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성형 용어잖아요. 그게 아니야. 너무 이미 이거 전설적인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여성한테는 이렇게 그런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 김치 그러니까 다 김치녀는 아닌데 몇몇은 김치녀인데 몇몇은 김치녀 했겠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렇게 김치녀 대상으로만 한 남자의 특성은 남자는 막
그러니까 딱 정확히 족 같은 지점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꼬집고 싶어 하는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여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내가 김치냐? 너 감히 나를 이렇게 불렀어? 나 그럼 너네 다 욕해버릴 거야. 이런 마인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좋아. 아니, 나는 이 토크에서 빠질게. 아니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런 막 음지에서 익명성으로 본인의 어떤 가장 깊숙한 내면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아니,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형님이 자꾸 저보고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장작을 자꾸 저라는 작은 불씨에 장작을 던지니까 넣은 게 없고. 네? 아 근데 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 김치녀라는 표현도 잘못됐죠. 한남충이라는 표현도 잘못됐고.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어쨌거나 일베라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혐오 대상인 그 커뮤니티를 놓고서 그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날 때 그걸 미러링 한답시고 모든 남성들을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한남충으로 이제 엮었던 게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저는 이 얘기를 할게요. 저는 남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항상 여러분 헬퍼에 있는 개표자 장광남 있잖아요. 정확히 암 성향과 명 성향이 50대 50인. 전 진짜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근데 그렇게 너무 믿어서 광신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최대한 전 거기에서 희열을 느껴서 뭐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대부분 그 시작점의 공격은 남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보면은 생기는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을 텐데 남자들이 대부분 그거를 포착해내고 꼬집어내는 그 실력이 조금 더 저는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비꼬는 능력까지. 그럼 선빵을 주로 남자들이 전 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남자랑 여자랑 만나고 있잖아요. 그 좀 이미 그 상위 20% 남자들이나 뭐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여자 중에서도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느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금 불만이 있는 하위의 그 사람들은 이런 뇌 회로를 무조건 쓴다고요. 해가지고 김치녀든지 된장녀든지 그게 거의 시초격인 그런 거잖아요.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는 주로 원인은 남자들이 그런 걸 한다 믿어요. 그 여자들은 항상 그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더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역공을 조금 하는 경향은 좀 있지 않나. 예.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거야 나는 뭐 특정 남성, 특정 여성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네. 왜냐면 인터넷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 진짜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아닌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경제를 발전시키고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맞아. 그렇지 않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 하지도 한 거에 대한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쓸 에너지가 남아 도우니까 맞아. 무언가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 김치녀 한남 한녀 이런 그런 논쟁에 참여할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도 없단 말이야. 맞아. 예. 뭐 정치 얘기 이런 것도 뭐 대선 시즌부터 되게 첨예하게 갈등을 했지만 사실 밖에 나와 보면은 그렇게 막 서로 못되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 네.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 세상에 보면은 딱 그쪽 선호하는 채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 양분되고 엄청 서로 공격적이고 서로 죽일 듯이 하지만 막상 나와서 그런 성향이 서로 있는 걸 알고 대화를 해도 그렇게
밉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거든. 근데 그래서 좀 세상 밖으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 형님도 아직 나오지도 못했었는데 얼마나 그렇겠어. 나도 아직 인스타 계속 보고 있고. 네. 뭐 그래서 뭐 근데 이 남녀 이거는 저는 끊임없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조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음양의 이 조화. 저는 항상 조화라는 키워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의도했던 건 아닌데 약간의 부어치킨 느낌 살짝 나는데. 전 진짜 조화라는 말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화를 해치는 그 존재가 안 돼야겠다라는 그냥 마음이거든요. 왜냐면은 싸우는 것까지도 전 조화라고 봐서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하고 소통을 단절시키고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바람을 마무리로 오늘의 이 남녀 그 갈등은 아니죠. 그 남녀에 관한 고찰 얘기는 그만 하는 게 낫지 않나. 내 생각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뭐 이제 성균이도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이제 남자는 어떻다 여자는 어떻다 그게 나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거든. 뭐냐면은 그게 뭐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뭐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 왜냐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 이미 30년 동안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는 세상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뭐 화장실을 뭐 공동으로 합치자 이런 것도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가 조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셌기 때문에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자라온 사람한테 갑자기 없던 걸로 해. 뭐 이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뭐 점차 지향점을 갖고 그렇게 서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가자라고 뭐 어떤 논의든 간에 그거는 말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살아왔으니까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좀 뭐 남자가 뭐 더 세야 한다 이런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난 그거는 인정을 좀 서로 하자. 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가 또 이렇게 몇백 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희생됐던 그 여성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 이 제도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은 그때 여성들이 희생될 때 남성들도 본인이 인지조차 못하겠지만 그 성 역할이 고착화되면서 본인이 하기 싫은 일까지 맡으면서 스스로 희생하기도 했던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빌버 농담이랑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정한 뭐 가해 피해 이 얘기를 논의를 따질 그거가 좀 아니었던 쓸 수 있을 것 같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이게 아까 80-20% 딜레마가 좀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20%는 본인이 갖춘 어떤 복합적인 재능이죠. 외모가 됐든지 뭐 경제력, 뭐 사회적인 능력 그런 걸로 됐든지 해가지고 다른 여성들의 모든 그거를 다 했을 텐데 그 20%가 얻어가는 그거를 80%도 얻어간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저는 80%로서 좀 슬펐어요. 예. 왜냐면은 남자가 이 제도를 하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거든요. 능력주의랑 뭐 이런 복합적인 그걸 하면서 이미 스스로 죽이고 있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 20%밖에 안 보이니까 남자들은 너무 살기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그 딜레마가 웃겼어. 웃깁니다. 네. 근데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인터넷에서도 나와 성균아. 어떤 거요? 실제 세상은 8대2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 말이 웃겼죠. 근데 아무튼 성 역할 뭐 이런 부분도 나는 자정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걸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지금 현재 남편들이
뭐 굉장히 애견남처럼 행동을 하고 있잖아. 뭐 집에서 뭐 설거지 대신 해주고 네. 막 엄마가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 우리 아빠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뭐 청소하고 뭐 집안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정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뭐 퐁퐁남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퐁퐁남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알기로는 어원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 더럽혀진 여성을 그 결국에는 씻겨준 남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어원이. 저는 이 퐁퐁남도 그냥 좀 웃겨서 웃기다고 하는 건데 아이 이 얘기가 끊임없네요. 왜냐면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사실 1시간도 할 수 이거 완전 뭐 해외 그 뭐냐 저 앤드루 테이트 막 조던 피터슨 레드필 코리아 뭐 이런 아니 근데 나는 그거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 네. 싫어하는데 성균이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내가 이제 이거를 반박을 해야 맞을까. 그러니까 내 의견은 그렇다. 뭐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성균이는 계속 그 레드필 이쪽을 찬양하고 있고 지금 앤드루 테이트를 롤 모델로 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전혀 그런 바가 없어요. 저는 충분히 그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았다고 성재기를 보고 왔고 이제 빌버에게 감명을 받고 와가지고 빌버에게 저 빌버 농담 그거 엄청 좋아하는 그거가 아니에요. 그래? 형님. 알겠어.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만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쟤네는 이제 성재기를 좋아하고 앤드류 테이트를 좋아하는 레드필 추종자들이다. 제가 루이 CK를 사실 빌버보다 더 좋아하는데 루이 CK는 그 오히려 이런 성향 쪽으로 굉장히 그 뭐냐 퀴어 쪽 옹호하고 뭐 이런 류의 코미디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루이도 그 미투 운동의 그 여성 코미디언을 놓고 앞에서 자위를 했잖아. 여성 코미디언을 놓고 자위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로 형님도 지금 그 갈라치기 하고 이런 요인 하나니까 이런 인물은 이런 인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한 사람의 난 루이 좋아.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의견과 발언 이거 하나가 얼마나 수많은 맥락이 있는 건데 이거 한 부분만 딱 도려내가지고 이거 이렇죠 이러면은 전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 개새끼야. 왜 사람을 자꾸 그 막 방에서 인셀 집에서 앤드루 테이트에 감명받는 그런 얘기를 너가 꺼냈으니까 나는 이거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반박을 하면 이제 이야기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반박은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알겠어. 네, 왜냐면은 거기에서 또 재미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기. 알겠어. 그러면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얘기가 하나 더 있긴 했어요. 근데 이 남녀 얘기는 재밌으니까 다음에 또 하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이렇게 하고 컨텐츠 추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러자. 네. 준비한 얘기는 엄청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백종원님이랑 그 오킹님이 그 계속해서 복귀각을 이렇게 오킹 복귀각은 봤는데 백종원도 복귀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종원님은 항상 복귀각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이렇게 나락을 갔다고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백종원님이 이제 사회에서 항상 저는 그 명성을 얻는 만큼 그것까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암적인 그 그림자가 이제 뭐 그분이 적극적으로 연예계나 방송 복귀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없는데 민심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 그 홍콩 반점 3,900원 할인이나 뭐 이런 파격 백다방 커피 500원 하던데 지금. 그니까요. 이런 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민심 회복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가맹점주들이 열심히 이제 저 짤 너무 웃겨.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거든요. 백종원이 어떻게 방송인 쪽으로 이미지를 해가지고 적극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욕을 먹는 거지. 사업하는 그 사람이 본질이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 조금 전 이해라면 이해도 하거든요. 공감이나 막 그
막 동정까지는 아닌데 뭐 사업하다 보면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부풀려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막 예를 들면은 그 범죄도시 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석구가 너 납치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의미였구나. 네, 백종원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 창업당한 거야. 아니 좀 그냥 웃기더라고. 이 짤을 보긴 했는데 그게 그 내용이구나. 네. 그 백종원 그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한 그 이야기고. 네, 그 뭐 아무튼 그랬고 그냥 그렇다고요. 뭐 복귀 오킹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했었죠? 저 뭐 잘못했는지도 까먹었네. 그 코인 사기에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긴 하잖아요. 코인 사기는.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아마 혐의도 인정을 했을 거야 본인이. 한번 복귀 각을 이렇게 쟀는데 이게 뒤에 방송하는데 뒤에 전시된 것들이 너무 고가의 상품들이 많이 돼 있다고 사람들이 그걸로 비아냥거리니까 그거 치우고 오킹님도 다시 봤어. 네. 오킹님 그 찬장이 다 비었더라고. 네. 오킹님도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다고요. 이제 컨텐츠 추천으로 썸네일 어그로 끌려고 말한 거 아니야 거의? 예, 그냥 얘기 한번 꺼내려고. 잘했어. 역시 감 좋다. 아니면 이 정도까지 할까요? 뭐 맨 앞에 이렇게 해. 야이 오킹 씨발 새끼야. 이거 맨 앞에 이렇게. 그래. 알겠어. 이렇게 잘라 야이 오킹 씨발 새끼야 이것만 가지고 백종원도 한번 할까요? 백종원 너 미쳤냐? 난 백다방 맛있게 먹고 있어. 근데 뭐 백종원은 그건 거야. 그 원산지 그 약간 속인 거. 그것 때문에 타격. 왜냐면 백종원 기사가 내 피드에 잘 안 떠. 그래서 요즘 얼마나 날아가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 정도로. 아니 근데 이게 너 그거를 맨 앞으로는 하지 말죠. 그냥 맥락적으로 그냥 코미디적 맥락이었으니까. 그래. 괜한 억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컨텐츠 추천을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저 진짜 이번 주에 CGV 용산 가가지고 진짜 올해 저한텐 최고의 영화를 봤어요. 시너스 죄인들. 이게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그 블랙팬서 감독님이신데 그래. 거기에 그 킬몽거로 나왔던 마이클 B 조던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너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은 얘기를 별로 많이는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특정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진짜 죽기 전에 생각날 것 같은 제 가슴 속에 있는 영화 마스터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그 허허 벌판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쓱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급으로 그냥 제 뇌에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각날 것 같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시너스 영화 진짜 추천하면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 대략적인 그 스토리나 장르 이런 건 뭐야? 이 영화는 스릴러 장르면서 이 안에 블루스도 있고요. 죄라는 주제도 있고 총 쏘는 흑인도 있고 뱀파이어도 있고 그래? 인생도 있습니다. 전 진짜 추천합니다. 아니 그럼 시대적 배경이 뭐야? 현대야? 아니요. 그 1900년대 초반 미국일 거예요. 1900년대 초반 맞나 싶은데 그러면은 그 재미가 있어. 재미는?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냥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그냥 추천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제가 말을 많이 좀 아끼면서 추천하는지도 영화를 보면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그게 전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 내용이 어떻고. 오케이. 근데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블루스도 있고 그 인종 갈등도 있고 뭐 액션도 있고 그 드라큘라도 나오고 막 이제 그리고 뭐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고급진 재료들을 그 여러 완전 다른 안 묶이는 그런 재료들로 갖다가 다 함께 섞어놨는데 근데 그게 개 맛있어 보여. 괜찮아. 궁금하다. 예, 네. 재밌습니다. 이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시너스 죄인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를 한 개 봤거든. 예. 나인 퍼즐이라고 손석구랑 김다미가 나와. 그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카메오 같은 느낌으로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배우들이 한 10명 정도 나오거든.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작품의 퀄리티는 굉장히 낮아. 이거를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연출이 좀 그러니까 윤종빈 감독이 연출은 했다고 하고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범죄와의 전쟁 윤종빈. 맞는 것 같아. 네. 그냥 약간 웹툰 원작인가 싶은 느낌이 들게끔 중간중간에 좀 유치한 구간들이 나오거든. 그냥 스토리 자체는 퍼즐이 하나씩 도착하면서 살인 사건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형사인 그 손석구랑 프로파일러인 김다미가 그걸 추적한다라는 스토리고 중간중간 보면 굉장히 좀 아쉽다, 짜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 왜냐면 난 비밀의 숲 이런 거는 되게 쫀쫀하게 잘 봤는데 이거는 약간 이걸 이렇게 해결한다고? 약간 그런 구간들도 많고. 근데 지금 한 10이라 거의 막바지를 보고 있는데 그때쯤 가서는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느낌은 좀 들어. 그래서 그냥 쭉 보기에 재미는 있다. 그냥 그런 추리극,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재미는 있다. 그래서 뭐 시간 남으면 킬링 타임용으로 볼만한 드라마였다. 요새 형님 계속 컨텐츠 추천을 형님이 킬타용으로 봐놓고 그거를 추천을 이렇게 하고. 그 뭐든 간에 최근에 나온 작품이면 추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죠. 이 컨텐츠 추천이라는 시간을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죠. 뭐든지 그냥 제가 개똥을 먹었는데 개똥 추천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개똥은 맞아요. 네. 먹어보니 개똥은 맞았는데 네. 견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좀 고급 견종이었다. 예. 윤종빈, 윤종빈에다가 손석구, 김다미 이 스포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어차피 카메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은 이제 황정민도 나오고 이성민 배우도 나오고 박성웅 나오고 네. 곽철용 아저씨도 나오고 네. 뭐 알만한 배우들 다 나옵니다. 네. 백현진 씨 뭐 이런 분들 나오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그냥 활용을 했네. 네. 뭐 요 정도. 저는 왜 방금 형님에게 이 일을 제기를 했냐면은 전 좀 컨텐츠 추천이 정말 이 듣고 있는 청취자들, 이 저희들의 시청자분들을 위하는 컨텐츠 추천 시간이면 어떨까? 나도 위했어. 개통을 해줘요. 아니 재미는 있었다고. 재미가 없었으면은 끝까지 안 봤겠죠. 예. 근데 너도 그때 무슨 뭐 저기 무슨 이상한 만화 같은 거 막 추천하고 막 죽었다 살아났느니 뭐 가슴 출렁출렁 뭐 이런 만화 막 추천하고. 전생 콜로세움이요. 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진짜로 좀 잘못 말하긴 했는데. 진짜 제가 좋아해서 이 사람들 뭐 한번 봐보시라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걸 추천해요. 그 전생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도 무슨 아야카 양인가? 뭐 깜짝 놀라면 러시아어를 하는. 그건 진심으로 재미있어서 이거 보면 무조건 재밌으실 하나의 또 인생의 인풋이 되실 거라고 믿어가지고 그래서 전 진짜 소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안 보고 그 한 주 전에 또 패니키한 스킴 같은 것도 저 아직 안 봤고 이제 곧 보러 갈 건데 근데 추천하는 이유는 진짜로 이거를 제 추천하는 맥락이 이거에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가 하는 어떤 그 복합적인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제가 킬타형으로 그냥 봐놓고 이거 보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지 나도. 예. 나도 이제
나도 시간을 내서 봤고. 네, 그렇죠. 근데 왜 내가 본 건 킬타임 개똥 쓰레기라고 하고 너가 본 건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면 그건 좀 그렇다. 그거 너는 그렇죠.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나도 있어 보이는 작품 할 수 있지. 그렇죠. 있어 보이는 작품만 얘기하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좀 대중적인 작품을 얘기하면은 너가 예술적인 작품을 얘기하고 예. 그러면은 좀 취향이 갈리더라도 함께 향유할 수 있잖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너 것만 보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생각하고 음침한 생각하고 다 같이 DC하고 일배하고 DC랑 일배가 왜 나와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추천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우러지자. 그러면은 이 밸런스가 좀 좋은 것 같네요. 저의 어떤 주장 그거를 기각하겠습니다. 예, 스스로가 제 주장하고 스스로 기각하겠습니다. 알겠어. 예, 형님이 승소하셨습니다. 저도 반성은 할게요. 예, 반성은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상평이죠. 사실. 저는 추천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제가 이 제기했던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형이 보고 추천을 하고 싶어서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봐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그건 것 맞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죠. 좀 대중적인 작품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개똥 작품들 저도 전생 콜로세움 이거 러시아 갑자기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아리아 양 같은 거 이게 똥작이에요. 사실 애니로도 퀄리티. 근데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서 좀 추천을 한 느낌인데 형님은 보고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점인지 알겠다. 그러면은 나도 이 컨텐츠 추천 코너를 위해서 컨텐츠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 그러니까 그게 생략돼 있었어. 이미 봤던 걸 해도 되는 거. 그치.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비밀의 숲 언급을 했는데 비밀의 숲은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전 아직 차라리 안 봤거든요. 그거를 추천을 할게. 그러면 다시 비밀의 숲을 보고 다음 주에는 비밀의 숲 추천을. 왜냐면은 저는 진짜 요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애청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고정으로 가져가는 코너가 2개잖아요. 조금 더 밀도 있게 저희의 그 어떤 소울을 담은. 저 요즘 소울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소울. 왜냐면은 이 AI 시대가 도래를 했잖아요. 사실 뭔가 제가 AI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솔직히 없어요. 유일하게 가진 게 있다면 소울이에요. 소울이다. 저는 혼과 진정성과 그거를 저는 좀 뭐에든지 그 무엇에든지 제 코미디에든지 무대에든지 제 평상시에 말하는 하나하나에 좀 담아보고 싶다. 그거 좋다. 소울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농담 이번 주에 농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둘이 얘기하는 걸 카메라가 찍고 있었네요. 도촬을 저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게리 델라니의 원라이너 조크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를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는 건지 마무리하는 건지. 게리 델라니의 딱 원라이너 조크입니다. 제 우울증 상담사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을 하도 잘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슬펐어요. 좋다. 우울증을 너무 치료해버렸구나. 그냥 사람을 항상 기쁘게 만든. 이 우울증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이 농담 하고 싶더라고요. 이 농담 좋은데? 이거 잘라서 올려도 되겠다. 왜냐면 우울증 키워드는 좀 최근에 핫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이 세상에 그 우울증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고 회복하시고 우울했다가 또 회복하는 6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다음 주에 근데 사실 그렇다. 저번 주에 분명히 우리가 이번 주에 게스트 올 거라고 얘기해놓고 게스트 없이 홀랑 우리끼리 해버렸는데 왜 저희가 없냐면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눈치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 누구를 부를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재밌고 또 게스트 분들 혹시 보고 싶은 분 계시면은 네. 저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아마 섭외 안 될 거니까. 네, 그리고 이 말미쯤에 이 말을 듣는 사람 자체도 지금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예.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현이와 성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2.999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